안녕하세요.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불이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불이 어제 오전 2시에 발생해서 아직도 진화가 다 안 됐다고 하는군요. 불이 난 건물이 섬유 원단과 의류, 침구류 등을 취급하는 상가가 밀집된 곳이어서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작은 불꽃이 발생해 완전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원인은 소방당국이 파악 중인데요.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면 이처럼 피해도 크고 진화도 어렵습니다. 겨울철 시장에서 또 온열기기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있고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도 안고 있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보완책, 잠시 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경기도가 청소년 대학생 기자단 200명을 모집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대학생 기자단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휴학 중이거나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해당되고요. 청소년 기자단은 도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내년도 진학 예정자입니다. 기자단별로 100명씩 총 200명을 모집하고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도정을 비롯해 경기 명소, 인물, 관광, 문화, 지역 등에 대한 현장 취재와 기사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이 18일까지예요. 경기도 청소년 대학생 기자단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달 첫날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첫 곡은요. 베이 시티 롤러스의 I only wanna be with you 띄워드릴게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대구시 중구 큰장로의 서문시장 4지구 상가에서 불이 나 점포 830여 개가 모두 탔습니다. 큰 불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30시간이 넘도록 지속되면서 관계 상인들과 시민들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겨울도 성큼 다가왔는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11년 만에 커다란 화재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났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화재가 매우 커서요. 사실 진압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예. 대부분 전소에 가깝게 화재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최초 발화 원인이라든지 발화 장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화재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 증언에 따르면은 가스 폭발음을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화재를 직접 발견한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사지구 외벽 처마부터 불길이 치솟았다 이렇게 이제 증언들을 하고 계신데요. 어허. 그래서 이런 이제 증언들이라든지 또 CCTV 자료 또 이제 현장 화재 감식 등을 통해서 화재 원인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요. 대부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대부분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누전 같은 것들이죠. 예, 그렇죠. 전열기 사용이라든지 또 전기적으로 이제 취약한 부분들의 누전, 합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했다는 거는 전기장판이나 난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불이 발생해서 옮겨 붙어서 확 불이 나는 이런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후화되어 있는 전통시장 그 구조상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선이라든지 배선 같은 경우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또 이제 전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노점이라든지 또 이런데 전기 인입이라든지 또 특히 요즘처럼 겨울철 같은 때에는 당연히 이제 전열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화재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통시장은 특히나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런 지적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고 교수님 지금 분석만 듣더라도 그렇거든요. 천막 같은 자재, 건물의 특성, 또 계절적인 요인 어떤 것들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천막이라든지 뭐 노점 좌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재료들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점포 내에 각종 상품들이나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 이런 것들도 화재 시에는 아주 큰 가연물들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굉장히 좁은 점포 안에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빼곡히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단위 면적당 이 가연물의 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또 겨울철 같은 데 추운 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점포 같은 데들이 대부분 이제 내부랑 외부를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끔 오픈을 해놓고 사용되는 점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예. 전열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렇다 보면 당연히 전기적인 위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뭐 겨울철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티 또 작은 뭐 스파크나 이런 것들도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취약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화재가 난 그 건물 자체가 그 의류나 뭐 섬유 의복 이런 재료들을 취급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더 불 붙기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었고 전통시장에 가면은 또 이런 특성을 지닌 소재들이 뭐 건물이나 또 제품들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사실 그 서울 시내에도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수도권에도 여러 전통시장, 유명한 전통시장 그리고 커다란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를 좀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환경 자체를 봤을 때 좀 조성이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이 수도권도 여전히 취약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통시장의 이런 화재 취약성 같은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화재도 발생을 하고 또 이런 취약성이 부각이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좀 상당히 많이 이제 새로운 환경들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뭐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화재 안전을 위한 시설들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뭐 노점을 정비를 해서 도로를 확보해서 이를테면 소방 차량이 좀 더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예. 화재 감지기라든지 화재 발신기, 뭐 스프링클러 이런 이제 소방 시설의 적용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안전 성능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영세한 소규모 시장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곳들은 아직까지 화재 취약성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어떤 굵직한 시장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또 규모가 좀 작은 지역들의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그 시장에 가보면은 소화기 비치한 곳도 있고요. 네. 나름대로 그런 소화 방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놓은 흔적들이 보이는데 좀 네. 정말 이것만은 꼭 전통시장에서 갖춰놔야 한다. 그런 소방시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많이들 비치해 놓으시고 계신 게 그나마 이제 소화기 같은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해 놓으시는데요. 예. 소화기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갖다 놨다고 그냥 이제 안심하실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또 사용상이라든지 위치도 확인도 되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로 꼭 하나를 꼽자면은요, 사실은 전기에 대한 안전성인데요.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만큼 실제로 이제 누전 차단기, 그다음 이제 콘센트 이런 것들의 관리, 또 점검 이런 것들은 꼭 하셨으면 합니다. 네, 누전 차단기나 콘센트 등에 뭐 좀 벗겨지거나 뭐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작동은 잘 하는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 끊임없이 잘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 문제도 있어요. 사실 전통시장에 불이 나게 되면은 소방차들이 진입을 그 안쪽으로 만약에 해야 됐을 때 그 길이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노란색 안전선을 그어 놓아도 거기에 이제 소방차가 위치해야 할 지점이다 이렇게 해 놔도 그 위에서 장사를 하거나 선을 무시하고 차를 대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뭐 제도적으로 장치가 좀 마련되어 있거나 하진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소방도로상에 이제 무단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 뭐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이런 그 법적 사항들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행정력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이제 시장처럼 계속 차들이 드나들면서 수시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환경에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주차장을 주변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런 무단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전통시장 이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불법 주차라든지 무단 주차는 뭐 가급적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부득이하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잠깐이라도 이렇게 이제 주차를 하시게 되면 꼭 전화번호를 남기셔서요.
비상시에 소방차가 접근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동 조치를 취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바로 협조가 가능하게끔 하는 조치, 최소한의 조치 정도는 좀 해주시는 매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그 온열기 사용하는 분들 많이 늘어날 겁니다. 시장 상인들 중에서 뭐 전기 난로 같은 것들, 전기장판 사용하실 때 어떤 점 주의해야 할까요? 예,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전열기 같은 경우에 추워질 때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보관해 놓았다 추운 때 이제 꺼내서 쓰시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꼭 사용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한 번씩 꼭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낡거나 오랫동안 사용했던 제품이라면 새 것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춥다 보니까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틀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열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한 5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 한 1시간 정도는 좀 꺼놓는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사용상의 주의도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전기장판 같은 것들은 뭐 그동안에 하도 위험성을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실제로 이렇게 접히거나 꺾이지 않게끔 사용하고 보관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뭐 두꺼운 이불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전기장판 위를 덮어놓을 경우에는요, 그 안에서 또 과열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또 뭐 이런 전열기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다 이런 콘센트 같은 것들 사용하게 되는데요. 콘센트를 너무 여러 개로 분기해서 사용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또 콘센트가 너무 노후화되거나 먼지가 쌓여있을 경우에 거기에 불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가급적이면 또 안전 콘센트 사용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그 불이 났을 때 초동 대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소방차 오기 전에 상인들에게 이렇게 미리미리 조치하면 좋습니다. 조언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 만약에 진압이 어렵다면 시장 내 다른 분들한테 빨리 대피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소방차들이 화재 현장까지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차 확보 동선, 이를테면 차량 가판대도 치워주시고 노점도 좀 이동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신속하게 빼주셔서 예. 소방 활동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겨울철 앞두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방금 들은 또 속보가 있어서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요. 회동을 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회동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추미애 대표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방침을 전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비박계 좌장격이죠.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진퇴 여부를 국회에 넘기고 나서 탄핵 여부의 그 가결 정족수를 놓고 비박계 인원들의 찬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가운데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야권의 탄핵 방침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1월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탄핵을 가더라도 헌재 판결이 4월 말에 난다. 그리고 전국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4월 말 퇴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공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임 시기를 놓고는 추미애 대표와 이야기를 했을 때 합의를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협상은 계속하고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다라는 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김무성 전 대표는 의총을 열어서 4월 퇴임을 논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해창공원역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조희영이라고 합니다. 카페를 운영한 지는 1년하고 조금 몇 개월 지났는데요.
마지막 마감 시간에 커피를 사러 오신 손님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안녕히 계시라고 하고 가는데 그것만큼 힘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체로 여기는 동네에서 운영하는 카페이다 보니까 오전에는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는 어머니들, 점심때쯤 되면 곳곳에 숨어있는 회사원들이 돌아오고요. 한 4시가 넘게 되면 유모차 부대들이 한 무더기씩 왔다 가세요. 소규모 운영 카페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대화 속에서 많이 커피 맛보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나 또 얘기를 들어주는 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서 환절기 감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수제청, 특히 생강청하고 레몬청이 가장 많이 나가고요. 먹고들 감기가 낫는 것 같다고 좋아들 하세요. 혼자 운영하다 보면 힘든 게 요가 시간이나 뭐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은행 볼일을 봐야 될 때 많이 불편해요. 나라가 이렇게 되고 나서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주머니를 되게 많이 아끼는 편 같아요. 그게 제가 장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게 경제와 소규모 상권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관련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머니를 더 닫게 되고 요즘은 하다못해 먹는 것도 아낀다는 말이 실감하도록 근처 상권 사람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지금도 광화문에서 시위한다고 시끄러운데 그게 정말 정리가 잘 돼서 내년에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도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 저력이 있잖아요. 항상 위기가 닥쳤을 때 똘똘 뭉쳐서 또 극복해냈던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 정세가 불안하고 어지러워도 잘 정리가 돼서 향후에는 또 이런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힘을 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조희영님,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사연이었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 이런 모습 잘 들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참 따뜻한 힘이 되는군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우리 조희영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찾아갑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존 레논의 뷰티풀 보이 띄워드리면서 2부 넘어갈게요.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퇴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입니다. 목요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이유. 맛집 전문, 여행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 맛있는 여행을 떠난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출입하는 취재기자 만나서 서울시 소식도 챙겨드릴게요.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자, 지금 이 오프닝 시그널만 들으면은 저는
그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어떤 또 맛집을 떠나게 될까 기대하면서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뭔가 맛있는 걸 들고 들어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늘 드는데요. 맛있는 걸 이렇게 소개해 주시잖아요. 제가 많이 먹고 네. 다녀서 그렇습니다. 말만 들어도 아주 네네. 배가 불러요. 오늘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전라북도 북서부에 있는 도시고요.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는 도시예요. 힌트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포장 도로가 만들어진 곳이고요. 네. 100여 년 전의 흔적이 아직도 이곳저곳에 남아서 100년 전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곳. 100년 전 금강 주변인가요? 그리고 개항을 1899년에 개항을 한 도시죠. 이제 아시겠죠? 아, 군산. 맞습니다. 군산이군요. 네. 아. 그 약간 근대 문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도시가 군산인데요. 네네. 제가 이번 주까지 약간 수능을 끝낸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여행지를 가고 있잖아요. 이곳에 가시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리고 우리 근대 역사를 현실에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가 있어서 약간 좀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군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군산이면은 사실 제 고향이 그 충청도 충남 쪽에 이제 있어서 맞닿아 있는 곳이군요. 예, 이제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네. 거의 당일치기로도 많이 가기 좋거든요. 그렇죠. 요새는 당일로 많이 가고요. 어린 네네.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가요. 군산하루, 전주하루 해서. 아. 예, 걷기 여행 코스들이 잘 되어 있어서 하루씩 많이 가기도 하고 1박도 가능한데요. 이맘때도 괜찮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 쌓이는 겨울 이 동네 풍경이 정말 좋아요. 아, 눈이 더 쌓였을 때. 네, 겨울에 가면 이 원도심 거리를 가시면, 그러니까 해망로를 따라서 이 근대 건축물들이 쫙 늘어서 있거든요. 가시면 그 근대 건축물들이 하얗게 눈이 쌓일 때 풍경이 더 멋스럽고요. 약간 옛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안과 밖에 대한 공간을 보여주는 변주도 있어서 일단 걸어보시기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가시면 되게 다양한 건축물들이 남아 있어요. 뭐 근대 역사 박물관도 있고 근대 미술관도 있고 세관도 있는데 이게 정말 일제 시대의 약간 수탈의 현장이었던 곳들을 지금은 그 각각의 공간들에 그 역사의 그 기록들과 더불어서 그 시대상들 그리고 세트장 같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풍경들이 남아 있어서 네. 그것만 다니고도 되게 약간 시간 여행하듯이 약간 타임머신 타듯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입었던 의상 같은 것도 입어볼 수 있고 뭐 그런 곳이 있다면서요? 세관에 가시면 이제 세관을 세관 옷을 입고 코스프레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 구도심 쪽에 가시면 약간 70년대, 80년대 교복 같은 형태를 빌려주는 옷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입고 근대 그 문학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그것도 흑백으로 또 찍으시면 요새 앱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옛 시절 사진을 찍는 듯한 그걸 많이 하실 수가 있고 네. 특히 제가 가서 재밌었던 거는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여고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이미지들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예쁘네요. 되게 고우시더라고요. 아, 참. 굵직한 여행 코스로는 군산 찍고 전주까지 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군산만 놓고 본다면은 어떤 코스가 괜찮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에서 시작하는 원도심 걷기 코스가 있어요. 네. 그곳을 쫙 도신 다음에 멀지 않은 곳에 신흥동이라고 있는데 군산의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일본 가옥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시면 그 일제식 가옥의 잔재들도 볼 수 있기도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제 가옥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존된 그 신흥도 일본식 가옥이 있어요. 네. 그 공간도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 또 멀지 않은 곳에 박을 하실 분들은 그 2012년도인가에 우리나라 아름다운 건축상에서 금상을 받은 그러니까 일본식 가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 잘 변형을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의 공간이 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에 가시면 다다미 방도 있고 일본식의 그 온열기구죠. 고다츠라고 하는 그것도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리를 걸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정말 전통 일본식 가옥에서 잠도 주무시는데 그 공간이 또 예쁘고 공간 옆에 카페도 있고 해서 약간 옛 시간 속에서 먹고 자고 즐기기가 가능합니다. 시간 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네. 장소로 군산 참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곳은 네네. 도심 한가운데 그 동국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그 일본식 사찰이래요. 건축 형태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침탈을 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공간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불상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사찰로 변모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역사와 근대의 역사가 한 곳에 있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흔치 않은 그런 근대와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흔치 않은 사찰 중에 하나예요. 네, 가서 알겠습니다. 보시면 그 평화의 소녀상도 있고 일제가 반성하는 삼사비 같은 게 있어서 약간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곳이라서 학생분들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구경도 하고 코스프레도 해보고
역사적인 의식도 네. 떠올려보고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이제 저희가 시간여행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시간여행으로 갈까요? 군산에는 맛집이 정말 많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짬뽕집들도 있고 근데 아까 그 원도심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빈땡땡이라는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예. 이 집이 반전이 있는 게 외관은 겉에서 보면 그냥 일반 집인데 딱 들어가는 순간 약간 중국의 어디 객잔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딱 들어가면 카운터를 지나면 안에 홀이 뚫려 있고 2층까지 뚫려 있어요. 우리가 어이구. 떠올리는 중국식 약간 식당의 느낌. 영화에서 보던. 예, 그 풍경이 남아있는데 원래 실제로 학교 분들이 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분들이 원래 중국에서 인천으로 들어와서 인천에서 중국집을 하시다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군산에서 배가 고장이 나셔가지고 군산에 안착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집이기도 하고요. 이 집에 가면 대표적인 메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관광 여행자분들이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물짜장이라는 게 있어요. 물짜장. 네. 오. 약간 울면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유산슬에 면을 넣은 것 같다라기도 하는데 일반 짜장과 다른 형태의 짜장면이 있어요. 전라도 쪽에서 다른 유명한.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인가요? 군산과 전주에는 꽤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다른 집마다.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물짜장이라는 것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는 약간 맵쌀나온 국물에 짬뽕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공간에서 다른 지역에서 맛보실 수 없는 물짜장도 한번 드셔보시면 약간 재미난 먹거리 여행이 되실 것 같아요. 야, 중국 요리, 시간 여행 속 중국 요리네요. 그렇죠. 그 공간마저도 그런 되게 것까지. 오래된 곳이어서. 자, 오늘 맛있는 여행은 군산으로 떠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오늘 서울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9월이었죠.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 이내에서는 금연인데, 자, 이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까지 흡연자들 얼마나 적발됐습니까? 2달 동안 2,800여 건이 단속됐습니다. 생각보다 네. 꽤 많은 흡연자가 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이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것인데요. 그러네요. 자치구 한 곳당 평균 114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대림역에 있는 영등포구가 42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송파구는 203건, 강동구 168건, 종로구는 16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유동인구가 많거나 흡연 민원이 많은 이 지하철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 흡연, 이 노약자나 아이 또 임산부들이 담배 연기를 마실 수 있으니까요. 꼭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서로 배려하는 이런 어떤 배려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 석촌동에서 백제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대형 돌무지 무덤인데요. 서울 석촌동 고분공원에서입니다. 지난해 10월이죠. 한창 송파구 일대에서 이 싱크홀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네. 당시에 석촌동 고분공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한성 백제박물관이 긴급 시골 조사에 들어가 봤더니 바로 여기에서 대형 돌무지 무덤이 발견된 겁니다. 네. 시기는 백제로 추정이 되고요.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40m, 30m 정도라 농구장 4개 크기의 규모와 맞먹습니다. 한성 백제박물관은 만주의 고구려 장군총과 비견될 정도의 규모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군총은 그야말로 단일 무덤 한 개가 그렇게 큰 거고요. 이번에 발견된 무덤은 10개의 무덤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장군총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한국전쟁과 도시개발로 300여 기에 달하는 송파 일대 대형 고분은 대부분 훼손이 됐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해당 고분은 내부 구조가 상당히 잘 보존이 돼 있다고 해요. 또 10개 이상의 무덤이 이어져 있어서 역사적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잘 어찌됐건 발견이 됐으니까 보존을 해서 그 일대를 제대로 다시 한번 또 안전하게 잘 조성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조류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중단한다면서요? 네, 일단 서울시는 한강과 지천 철새 도래지에서 진행하던 탐조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탐방로 4곳과 조류 관찰대 4곳도 각각 임시 폐쇄했고요.
서울 시내는 성동구의 살구지공원, 또 밤섬, 안양천, 탄천, 건국대 일감호 등 17곳의 철새 도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바로 이 17곳과 동물원, 또 가금류 사육시설 등지에서 조류 분변을 수거해서 AI 검사를 일단 해봤더니 1,600여 건에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모두 음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는 양재천과 중랑천 등 한강 지천에서 소독과 또 야생조류 예찰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학생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하죠? 그렇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이라고 저희가 하죠. 88개 실이 공급되는 건데요. 희망하우징이란 한 집에 한 명씩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이 72개 또 한 집에 2명씩 사는 다가구 주택이 16개 실입니다. 지역은 대학교가 많은 서대문구 마포구 또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위치해 있고요. 임대료의 경우 한 명이 사는 원룸형의 경우 전용 면적 20제곱미터에 월 15만 6천 원, 또 2명이 사는 다가구형은 59제곱미터에 월 22만 원입니다. 근처 하숙이나 아니면 자취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그렇죠. 임대 보증금은 모두 100만 원이고요.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알찬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 YTN 계속 듣고 계시면은 참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뉴스들이 많은데 잠시 이 노래 듣고 한번 머리 식히시죠. 조지 벤슨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띄워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병진이었고요. 수도권 투데이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